어때요? 아니요, 완전 싫어해요. 저는 캠핑보다 비행기를 더 좋아해요. 아, 난 비행기도 싫어요. 예? 난 비행기도 무서워. 비행기가 얼마나 좋은데? 비행기 이렇게 날아갈 때 그 올라갈 때 그 기분 너무 나쁘지 않아? 너무 설레지 서연아 이제 독서 펴야지 숙제. 네. 너무 설레지 않아요? 아니, 나는 막 놀이기구 타는 거 같아서 기분 나쁜데. 선생님 저그 사회의 부성자 아니에요? 뭐라는 거야 지금 선생님한테. 선생님은 왜 놀이기구 타는 것도 왜 기분이 나빠요? 놀이기구 타는 것도 기분 나쁘고 나는 그냥 편안한 거 있지. 회전목마 범벅하 정도까지 이런 다. 저 진짜 초등학교 때 회전목마 타고 멀미하는 애 있어가지고. 회전목마 타고 멀면 선생님 놀이기구 타시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안 가요. 애기랑도요? 우리 애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 학교에서 롯데월드를 갔는데 그때 애들만 타는 거 있지. 그것만 타고 왔어. 저 아무것도 안 타고 왔는데. 그 돈이 너무 아깝잖아. 뭐라 재밌- 아니, 그만큼 먹고 왔어요. 먹는 건 네 돈을 따로 내는 거잖아. 아, 그래도요. 아니 좀. K스트레스 재밌어. 아 그러면은 스릴 있잖아요. 타고 싶지 않을 뿐더러 앞으로 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180도에서 하늘 공부. 그런 거 프렌치 레보루션에서 이미 다 경험했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롯데월드랑 서울랜드에서 다 탔기 때문에 근데 서울랜드는 재미없고 에버랜드가 짱이에요. 안 가고 싶어. 너무 멀어요. 용인은 가는데 1시간 반? 아, 근데 거의 두 에버랜드는 시간. 거의 등산 아니에요, 그냥? 에버랜드는 좀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리프트 진짜 타고 하면 돼요. 1년에 한 번쯤은 가볼만 해요. 나는 피곤해. 그 캐리비아도 이런 것도 싫어하세요? 완전 싫어요. 진짜. 나 그 몸에 물 닿는 게 너무 싫어. 그게 샤워죠. 그건 아니고 그걸 해야 되는 거고 수영은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안 해도 되잖아. 근데 샤워를 해야 되는 거고. 스키 이런 것도 싫어하세요? 스키는 싫어하고 말고 간에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요. 세상에. 썰매는 타봤습니다. 썰매 스케이트도 타봤고요. 롤러 스케이트, 롤러 블레이드 다 타봤지만 스키는 타고 싶지 않을 뿐더러 그냥 아무도 몸으로 안 타고. 하시는 걸 싫어하시구나. 예, 어디 가는 것 자체를 집 밖으로 나가는 걸 싫어해요. 예. 학원 가는 것도 싫어요. 자, 수업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페이지 208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네 번째 문단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1. 그러면 세균은 다음과 같은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자. 세균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식으로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유전자를 가질 수 있습니다. 먼저 무작위적인 유전자 돌연변이래요. 자, A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요 돌연변이입니다. 이게 샴푸는 아니죠? 그냥 하는 거죠? 그냥 모의고사 대비예요. 네. 자, 무작위적인 유전자 돌연변이는 사실은 이유가 없는 거죠. 세균세포는 분열하면서 DNA를 복제해 각각의 딸세포가 원래 유전 물질을 전부 갖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때 세포 분열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면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 있죠. 인간에게도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세포도 당연히 이런 게 일어날 수 있겠죠. 자연 상태에서의 돌연변이의 무작위적인 돌연변이는 한 개의 세균이 1000만 개가 될 때마다 한 개가 나오는 확률이래요. 그러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전체 인구 중에서 약 5명 정도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극히 확률이 낮죠. 이렇게 말하면 돌연변이가 드문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세균세포가 늘어나는 속도를 고려한다면 드문 일이 아니다. 돌연변이 가운데 일부는 항생제가 세균세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안에 들어온 항생제가 세균세포에 해를 끼치기 전에 세포 밖으로 내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일부가 그런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갖는 유전자가 돌연변이로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 어려운 건 없죠. 돌연변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부모가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자식이 새로운 내성을 갖는 유전자를 갖게 되었다.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를 볼까요? 다음으로 접합입니다. 접합. 그러면 인간에게는 접합으로 되는 경우가 없거든요. 인간이 이렇게 뭐 손을 맞잡고 있다고 해서 유전자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얘는 된다. 접합은 살아있는 세균과 세균 사이의 접촉을 통해 유전 정보가 전달되는 현상을 말한다.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종류의 세균이 접합을 할 수 있다. 세균은 같은 종이나 다른 종의 세균과 접합하는 동안 항생제 내성을 가진 유전자를 전달하기도 한다. 접합 과정에서 한 세균의 산모가 다른 세균에 뻗쳐 두 세포 사이의 통로를 만들고 한 세포의 플라스미드가 이중 나선 DNA 가운데 한 가닥을 다른 세포로 이동시킨다. 그러면 두 세균은
각각 한 가닥의 DNA에 대한 상보적인 가닥을 복사하여 완전한 유전 물질을 갖게 된다. 이때 세균이 항생제 내성을 가진 DNA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 수백만 번 접합이 일어나면서 이 과정이 반복되면 항생제 내성이라는 형질이 각 세균들 사이에 널리 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돌연변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대 간의 유전 물질이 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접합은 세대 간과 관련이 없어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어른들끼리 그러니까 손을 맞잡았더니 그들의 유전자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면 항생제 내성이 생기는 유전자를 갖게 되었다. 요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A와 B를 보시면 자,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번에 니은 보시겠습니다. B는 A와 달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접합은 돌연변이와 달리 분열이 없이 그렇죠? 우리가 유전 정보를 다음 세대에 전달을 해주려면 세포 분열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그런 세균 세포 간의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니은은 맞죠. 네? 니은이 맞죠. 니은이 맞아요? 네, B는 A와 달리잖아. 접합은 돌연변이와 달리 세포 분열 없이 왔다 갔다만 하면 돼. 그럼 답이 뭐예요? 3번이요. 니은 디귿이에요? 네네. 왜요? 그럼 아예 다른 거여 버렸네요. 그렇네요. 자, 다시 한번 또 이제 앞으로 돌아오실까요? 208쪽으로 가시겠습니다. 208쪽에 이제 마지막 C 부분 보도록 할게요. 자, C는 형질. 전환이라고 써있네요. 그럼 이건 뭐냐? 세균이 항생제 내성이 있는 유전자를 갖는 방식이다. 형질 전환이란 세포가 주위 환경에서 외의 DNA를 흡수한 후 재조합을 통하여 자신의 유전자와 통합하는 것인데 몇몇 세균은 다른 종의 세균이나 넘어가세요. 죽은 세균에 남아있는 어떤 DNA 조각을 흡수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세대 간 전파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접합과 형질 전환의 차이점은 뭐예요? 접합은 살아있는 애들끼리 서로 왔다 갔다 교환하는 거라면 형질 전환은 죽어있는 애들 있죠? 또는 죽은 세균에 남아있는 DNA 조각을 애가 먹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DNA가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따지면 죽은 사람한테 손을 대가지고 이야 하면은 걔 DNA가 나한테 오는 거야. 들어. 뭘 또 들어. 썩었잖아요. 이제 막 죽었어. 그럼 안 썩었잖아. 괜찮죠 그러면? 좀 슬퍼요. 미쳤네. 그냥 하지 맙시다. 자, 다음. 그래서 인체 내 다른 세균이나 세균 세포의 사멸 등으로 부유하는 이런 DNA 조각에 항생제 내성을 갖는 유전자가 있으면 그 조각을 재조합한 세균 역시 내성을 가질 수 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네. 세균은 어떻게 우리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방식으로 DNA를 흡수하기도 하고 교환하기도 하고 참 신기하죠? 자, 그럼 이제 3번 문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디귿을 보세요. C는 B와 달리 죽은 세균에 남아있는 DNA를 흡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면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겠네요. 3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나머지들은 다 맞으셨기 때문에 기적이야. 진짜 기적이다. 네, 다 맞으셨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이해되네. 않겠습니다. 진짜 이거 졸면서 풀어가지고 한 3시간에 걸쳐서 푼 것 같아요. 너무 오래 풀었는데? 그니까. 이거는 그냥 잔 건데 좋은 게 아니라 야, 3시간은. 자다가 그냥 일어나서 푼 거 아니에요? 이렇게 풀다가 본문 다시 읽어야 돼. 본문. 그렇게 하면 안 돼. 시간 읽고 제대로 풀어라. 자, 다음. 안 돼요. 시간 되는 의미가 없어요. 아니야. 연습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너희들은 수능까지 3년이라는 물론 3년은 아니지만 2년 6개월의 시간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시간 동안 물론 정확하게 푸는 것을 연습해야 되지만 가급적이면 시간이랑 같이 풀게 되면 근데 국어가 시간이 길었긴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간 연습을 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1학년 때는 정확도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1학년 말부터 시간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안에 못 푸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시간을 재면서 풀어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 속도인지를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국어는요 몰라서 못 푸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 푸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 말은 읽는 속도를 빠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딴 식으로 하세요? 응? 왜 그딴 식으로 해요? 뭐 그런 식으로. 아니 책 읽을 때 어차피 겁나 그냥 느리게 읽으면 되는데 아니죠. 우리가 문제 해결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책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책만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 있죠. 하루 만에 책을 읽을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속도를 7분의 1로 줄여야 되지 않나요? 그 시간을 7분의 1로 줄이고 속도를 7배 빨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는 네이버 블로그를 한번 읽을게요. 네이버 블로그를 읽는 것도 속도 차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 그냥 때려칠게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자, 이번에는 주제통합 6강으로 한번 가보실 텐데요. 주제통합 6강은 여러분들 어떤 거 한번 볼까요? 6강 맞죠? 이것 좀 설명드릴 부분이 있네요. 안 돼. 뭐가 안 돼? 좋겠다. 그 주제 통합은 네.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인문예술, 사회문화, 과학기술 다 때려 박은 거예요. 그냥 네. 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 영역을 합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 인문과 사회를 합쳤다든가 그 다음에 과학이나 뭐 사회를 합쳤다든가 뭐 이런 식이에요. 자, 이걸 좀 설명을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몇 번이요? 3번과 4번 문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나문단을 먼저 한번 읽어봐야 되겠는데요. 나문단에 묵자가 나왔습니다. 묵자의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 두 줄을 보시면 흥미제해, 겸해, 비공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네? 목자의 첫 번째와 나문단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 두 줄을 봤더니 흥미제해, 겸해, 비공. 여러분들이 한자를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자를 알게 되면 그래도 도움이 돼요. 흥이 뭐야? 흥하는 겁니다. 리는 이득이에요. 제는 없애는 거고요. 해는 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뭐야? 이득이 되는 것을 취하고 그러니까 높게 만들고 해로운 것을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겸해는 뭡니까? 함께 겸자입니다. 애는 사랑의 자죠. 모두 함께 공동체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공, 안일비, 공격하는 것. 공격하지 않는 것이 바로 비공이다. 이것이 바로 해결책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한자를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잘해줘요. 네. 자, 두 번째 문단의 흥미제에 네모하세요. 에휴, 너희들이 그냥 아파도 병원에 갈 시간이 토요일밖에 없으니까 이거 참 안타깝네. 자, 흥미제에는 밑줄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을 가져오게 하는 것을 일으키고 해로운 것을 제거해 나가는 것. 자, 밑줄 쳤어요? 밑줄 좀 쳐. 눈 비비고 있었어요. 안 돼, 눈 비비지 마. 무슨 토끼도 아니고. 자. 자, 눈 비비면 안 돼요. 참 눈물을 흘리세요. 슬픈 생각을 해. 눈물을 흘려. 내 누구나 무슨 생각을 해. 자, 콧물도 나와. 아이고 어쩌지? 자, 우리가 밑줄 친 부분에서 어디에다 한 번 더 표시를 할 거냐면 모든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그 모든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에요. 여기서 또 밑줄 이와 해는 행의 결과입니다. 오, 그렇구나. 이와 해는 행위의 결과야.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거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행위의 결과가 사람들에게 편안함 또는 경제적 부와 같이 이로움을 주면 이이고 반대로 해로움을 주면 해인 것입니다. 따라서 법과 행정이 질서 있게 운영되는 것도 이이고 근검절약하며 간수의 장래를 치르는 것도 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줄 한번 또 해볼게요. 묵자는 이란 의로운 것이다. 그러면 이가 의로운 것이면 해는 저요. 갑자기요? 해가 뜰 수도 있지 않아요? 해는 해는 해로운. 네, 해는 불의한 것이죠. 그러면 이는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의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해되시죠? 소연이 이해되니? 네.
예, 좋아요. 어렵지 않았어요? 자, 다음 문단. 겸해 나왔습니다. 겸해. 요 네모 할게요. 겸해는 뭐냐? 밑줄. 사회질서 확립을 위한 인간 윤리의 규범이면서 실천해야 할 덕목입니다. 그렇죠. 나만을 사랑하는 또는 나랑 관련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차별이에요. 공동체 전체가 함께 사랑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네. 겸해는 그 다음에 좀 많이 어려웠어요. 겸해는 그 다음부터 밑줄. 자기 가족에 대한 사랑을 그 밖의 사람들에 대한 사랑보다 우선시하면서 자신과 얼마나 가까운 사람인지에 따라 사랑의 질을 달리하는. 이거 뭐라 그랬죠? 이거는? 아니, 뭐라고 써있어? 차별해. 차별해란 말이야. 별에 세모하세요. 겸해와 별에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별에는 뭐예요? 나랑 관련된 사람만 사랑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의 이익만 중요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 내 네? 내 뒷뜰에 혐오 시설이 오는 걸 싫어하는 걸 뭐라 그래요? 내 뒷마당에 혐오 시설이 오는 걸 싫어하는 현상. 영어로 사회권. 님비 현상이라고 들어봤어요? 님비. 아, 네. 네. Not in my backyard. 아. 이게 님비 현상이죠. 그럼 그 반대된 현상은 뭐라 그러죠? 인말 배기야. 담비 현상. 아, 들어본 적 없어? 아, 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님비의 반대말은 핀피. 아, 네네. 들어봤죠? 네. 네, please in my front yard. 그래서 좋은 거는 우리 집 앞에 해주고 우리 뒷마당에 절대 나쁜 건 안 돼. 이게 바로 겸해 아니 별이 아닙니까? 별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묵자의 사상을 잘 보시면 이는 의로운 거고요. 겸해도 의로운 거겠죠? 그러니까 의로운 것과 의롭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이와 겸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3번의 오답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번호가 뭔지 아닙니까? 1번입니다. 아. 묵자는 이와 겸해를 기준으로 의와 불의를 구분했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답이 아닌데 오답자 중에 95%가 다 1번을 골라요. 근데 3번 답이 뭐예요? 4번이요. 아, 시계. 그럼 왜 4번이 답인가? 4번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묵자에게 국가의 경제 기반 회복과 사회 질서 확립은 겸해의 실천을 위한 전제였다. 이 말은 뭐예요? 경제 기반이 회복이 돼야 겸해를 실천할 수 있다. 라는 말이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겸해에 관련된 부분 다시 한번 볼까요? 249쪽. 249쪽에 우리 방금 밑줄 친 부분 있죠? 겸해는 사회질서 확립을 위한 인간 윤리 규범이면서 실천해야 할 덕목이었다.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겸해가 먼저 있어야 사회질서를 확립할 수 있다라는 순으로 나왔기 때문에 3번의 보기 4번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답이 4번입니다. 이런 걸 좀 잘 보셔야 되고요. 자, 4번 문제로 그냥 바로 갈게요. 4번은 답이 뭐예요? 4번 문제의 답은 2번입니다. 왜 자꾸 이렇게 막 탄식을 해? 자,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 인천 사람들은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왜요? 왠지 알아요? 저 인천 서구에, 선생님도 서구에 사는데 인천 서구에 굉장한 랜드마크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청량수로.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거 하나 딱 있는데 다이소, 다이소. 아, 아이소가 어떻게 있어요? 서구에 있어요, 그런데. 아 있죠. 근데 서구에 힌트. 이거 어? 힌트. 꿈의 공원입니다. 서구가 청라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쪽이에요. 청량수구나. 아이 일산호수공원이 훨씬 좋지. 청라호수공원은 산책하기 안 좋아요. 쓰레기 매립지. 그렇죠. 네? 드림파크 쓰레기 매립지가 있습니다. 이 인천 서구에 쓰레기 매립지가 없으면 서울, 경기도 일부, 인천 이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가 다 집에 쌓여 있어야 돼. 근데 거기 되게 좋아요.
좋아요. 제가 거기 방학 때 응. 거기서 무슨 청소년 이제 중학생, 초등학생 그 대상으로 가가지고 한 달 동안 응? 교육받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오래?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방학 기간 동안. 그래서 뭐 거기 되게 잘 돼 있잖아요. 맞아. 박물관 같은데 거기 막 이렇게 연구하고 막 그 동물이나 식물 같은 거 이제 말려가지고 알아요. 그런 거 국립생물자원관. 그거 되게 좋아요. 맞아요. 거기 우리 애도 많이 갔어요. 되게 좋아요. 근데 지금 우리 애가 중학교 2학년인데도 가자 그러면 또 가요. 아 그래요? 네. 여기 되게 잘 돼 있잖아. 맞아요. 깨끗해요. 그래서 냄새도 안 나고 뭐 공기가 나쁘지도 않고 뭐 근데 서울 그렇습니다. 공기 안 좋잖아요. 그거는 그 쓰레기장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공장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어쨌든 여러분들 인천 사람들은 자부심 가져도 돼요. 쓰레기의 메카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집이 그 아파트 좀 고층에서는 보여요. 쓰레기 매립지가. 그 그러면- 쓰레기가 뭐 쓰레기인데요? 쓰기. 진짜요? 쓰레기가 보이는 건 아니고 매립지가 보이는 거죠. 그 쓰레기가 이렇게 눈에 보이진 않아요. 매립지. 매립지 땅이 보여요. 땅. 매립지 뷰. 쓰레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매립지는 보입니다. 네, 좀 쓰기는 좀 그렇고요. 매뷰로 하죠. 매뷰. 네 좋다. 그리고 바다도 보여요. 바다가 네. 있어요 서울에? 서구 끝이 바다 아니에요. 아니 서구에서 영종도로 들어가는 저기 있잖아 다리가. 그리고 우리는 진짜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인천공항도 있잖아. 맞아. 인천공항 있지, 쓰레기 매립지 있지, 그리고 이후 국어노수학원 있지. 인천공항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제일 크죠. 큰 공항. 제일 크고. 쓰레기 바다. 그리고 인천공항이 지금은 모르겠는데 한때 전 세계 1등 공항이었어요. 진짜요? 네. 그것도 몇 년 연속. 서비스 최고. 인천공항이 최고였어요. 지금 모르겠어요. 어쩌다가. 아니 근데 인천공항 근데 진짜 최고죠. 잘. 근데 지금도 1등일걸요? 그런가? 근데 다른 공항이랑 달라요. 다른 외국 공항보다 외국 공항 갔다가 한국 공항 오면 진짜 쾌적하게 돼요. 맞아. 진짜 짱이긴 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4번 문제 그 보기를 보시면은 쓰레기 매립지가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 포화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또 다른 매립지 후보를 발표해야 될 거예요. 서연아 무슨 연주하니? 안녕. 그래. 그래서 매립지 후보 지역을 발표를 했는데 당연히 발표가 나자마자 그 지역 사람들 어떠겠어? 안 돼요. 안 돼야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님비. 우리 지역은 안 돼. 우리 지역도 안 된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쓰레기 지역이다 할 거. 우리는 이미 있는데 뭐 더 받아. 그만 받아야지. 그러니까 이걸 만들 때. 근데 그때는 되게 옛날이어가지고 이런 것 그런 민주주의 이런 게 없어. 그냥 하라 그러면 해야 돼.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하고 달라요.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 정부에서도 나름의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쓰레기 매립지를 만드는 대신에 복지를 더 향상시켜 주겠다. 하지만 나는 싫다 집값 떨어진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보기 2번 보도록 할게요. 현대 공의주의에 따르면 정부가 ABC 지역을 쓰레기 매립지 후보로 선정한 것은 쓰레기 매립지 설치로 인해 영향을 받는 후보지 지역 주민들만을 후생의 대상으로 고르기 때문이겠군이라고 했는데 쓰레기 매립지는요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이 지역 사람들의 복지만 생각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2번이 틀린 거예요. 네, 후보지 지역 주민들만을 여기가 틀린 겁니다. 전 국민을 후생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2번이 틀렸고요. 보기 5번 보세요. 목적에 따르면 ABC 지역의 주민들이 쓰레기 매립지 설치에 반대하는 것은 쓰레기 매립지 후보지 지역 주민들의 차별, 즉 우리 지역은 잘 돼야 되고 남의 지역은 잘 되든 말든 난 관심 없다. 그러니까 우리 것만 찾으려고 하는 차별화를 보여준다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나머지는 다 맞으셨습니다. 재밌네요. 현대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독서는 다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현대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왜 둘이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엎드려 있니? 제 현타가 시가 너무 싫어요. 문학이. 아니, 현대시는 무조건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잘하는 거 없나요? 계속 문제를 풀 수밖에 없지만. 일단은 당연히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만,
이 시 같은 거를 이제 푸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작품을 많이 보고 그 작품의 공통점, 차이점, 그리고 어떤 걸 풀면서 맞아 이거 예전에 본 이거랑 비슷하네 라는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하시는 게 문제를 푸는 도움이 됩니다. 무조건 모의고사는요 시 하나만 나오지 않았거든요. 무조건 2개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연결시키고 어떤 차이점, 어떤 공통점 이런 연습을 좀 많이 하시고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 어떤 시를 봤을 때 이거 뭐랑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세요? 나는 그러죠. 아, 그리고 나는 좀 많이 너희들보다는 어쨌든 많이 봤을 거 아니냐. 정화쌤 같아. 뭐 안 느껴져요? 이 문제에서 뭐 안 느껴져요? 네, 안 느껴집니다. 자, 그럼 우리 현대시 6강 한번 보도록 하는데 어이쿠야. 왜요? 다 틀렸어요? 아니야. 네. 선생님 반응이 아이고야 이러니까 아니, 조금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다는 것 뿐이죠. 그 안타까운 게 틀린 거 아닌가요? 아니야. 자, 그럼 넘어가도 되겠네요. 우리 일단은 1번의 답은 5번, 2번의 답은 5번, 이제 3번만 말씀드리면 돼요. 아 틀렸 자, 누나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 그랬는데요. 보기 조용히 해보세요. 보기 박스를 좀 보도록 할게요. 현대시에서 고향은 현실과 대조되는 이상적인 세계 혹은 과거와 달리 암울하게 변해버린 세계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가에서 고향은 기억 속에 존재하는 아름다운 세계이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순수한 존재로 자연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공동체 의식을 지니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처럼 가의 고향은 현실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 되찾아야 할 세계로 표현이 된대요. 아, 그렇구나. 지금 여러분들 문제를 제대로 풀었다면 가문단에서 시적 청자, 가문단 볼까요? 90쪽에 시적 청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향아. 하나가 있어요. 예, 향아를 부르면서 계속 얘기를 하죠. 여기서 지금 잘 보시면 기억으로 밑줄쳐 있는 부분에 오래지 않은 옛날로 가자라고 돼 있어요. 그럼 그 옛날이 어떤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곳입니까, 옛날이? 사실 하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 어떤 곳이기 때문에 가고 싶은 거야? 추억이 있는 뭐 추억이 있는 것 또는 순수한 것, 때묻지 않은 것, 현대 사회와 다른 느낌의 공간. 윤동주 생각나 진짜. 갑자기요? 네, 그 옛날로 가자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다음에 보시면 수스럭거리는 수수바사이 이것 봐. 라임을 맞췄잖아요. 수스럭거리는 수수바사이. 약간 라임을 맞추면서 왜? 지망하는 리듬 아닐까요? 아니 나는 딱 느껴지는데 아니 수스럭거리는 수수바사이 딱 느껴져요. 전혀. 걸쭉스러운 웃음들이 들려 나온대요. 자, 어떤 심상 느껴지십니까? 와, 웃음이 들린대요. 신난다. 아니 심상. 성악적. 청각이잖아. 자, 웃음들 들려 나오며 호미와 바구니를 든 화난 얼굴, 화난 얼굴이 그림처럼 나타났대요. 시각적 심상. 이 두 가지가 나와 있으면서 이 마을의 느낌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고. 그러면 이 환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곳에서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을까요? 되게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즐겁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군. 예. 자, 그 다음에 다시 92쪽으로 가셔서 보기 박스에 5번째 줄 보도록 할게요. 나에서 고향은 산업화 과정에서 이촌향도로 인해 황폐해진 공간입니다. 이촌향도가 뭐야 얘들아? 그러니까 시골에서 그렇죠. 이촌이 뭐예요? 시골, 농촌을 떠나는 게 이촌이야. 향도는 도시로 향하는 거야. 이촌향도로 인해 황폐해진 공간이다. 몰락한 세계에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사람들은 절망을 느끼고 도시로 떠나게 된다. 따라서 나의 고향은 농민으로서 삶을 유지할 수 없는 공간이자 현실의 아픔을 사실적으로 반영해서 나타난다. 둘의 차이 좀 나타났죠. 가는 과거의 삶이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나는 현재 이 고향이
굉장히 피폐하고 살기 어려운 곳이 되어버렸다.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앞으로 잠깐 가보시면 90쪽에 나문단 보시겠습니다. 길을 가다 보니 외딴 집 한 채가 비어 있었어요. 무슨 이 집의 연초기라도 되는 것처럼 앞뒤를 한 바퀴 휘둘러 봤습니다. 구멍이 난 지붕에는 풀과 버섯이 같이 자랐어요.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썩은 새 추녀 끝엔 박쥐도 와서 달릴 듯하다. 그럼 지금 이 사람은 폐가를 보고 있는데 이 폐가에 대한 묘사를 잘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관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자, 91쪽으로 가세요. 91쪽에 마지막 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면에서 바로 한 줄 위로 올라가시면 한 번 떠난 뒤 소식이 없고라고 그랬죠.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도시로 떠났을 것 같은데 그 뒤로는 소식이 들리지 않아. 장독대 옆엔 씨 떨어져 자라난 맨드라미 봉숭아꽃도 피었어요. 돌각담 한 모퉁이 대추나무에 참새 한 마리가 포로로 날아들어 심심파적으로 주인의 후일담을 말해주는 것 같은 거지 말해주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참새 한 마리는 뭐예요? 이 마을에 이 집에 아무도 없고 떠나간 사람이 어떻게 됐었던 것 같아요 라고 후일담을 말해주는 것 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3번 문제로 돌아오세요. 4번 보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나에서 참새 한 마리는 절망스러운 삶을 사는 고향 사람들을 형상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참새 한 마리는요 고향 사람들을 형상한 것이 아닙니다. 주일의 후일담을 말해주는 것처럼 혼자 와서 제잘거리다가 가는 거였어요. 4번이 답입니다. 자, 보기 3번 보시겠습니다. 나에서 외딴 집의 주인이 소식이 없다고 표현을 했죠. 농민으로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떠났겠죠.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3번은 맞습니다. 나머지는 맞았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발 자. 틀리지 마. 네, 넘기세요 이제. 틀릴 수도 있는 거지 저는 뭐. 소설이 재밌어요. 근데 너무 길어가지고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읽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다 읽으려면 빨리 읽으셔야 되는가 아니면 그게 자신이 없으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보세요. A 보고 빨리 문제 보고 B 보고 빨리 문제 보고 1번의 답은 4번 2번의 답 2번 3번 설명드리겠습니다. 3번 3번의 답 4번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풀었는데 여러분 이 글을 보시면 한덕문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한덕문이라는 사람은 광복이 되는 것을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안 좋아해요. 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자기가 일제강점기 땅을 팔았거든요. 일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나니까 그 땅이 누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다시 내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사실. 말이 안 되지만 이 글에서 비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한덕문의 태도만 비판하는 게 아니야. 이 당시에 우리 국가가 얼마나 잘못된 토지 정책을 펼쳤는가. 그거를 여러분들 무상몰수란 말이 뭔지 알아요? 들어봤어요. 네, 뭐예요? 무상몰수. 무, 응, 없다, 무, 없어. 상. 그러니까 뭔가를 주는 거? 보상 없이. 아, 보상 없이. 난 몰수? 뭐라 해야 되지? 일제강점기가 이제 끝나고 나서 그 땅의 주인이 없어진 셈이 돼버렸잖아요. 그럼 국가가 다 가져가 버려요. 그걸. 그게 무상몰수야.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요? 유상분배. 돈 받고 팔아. 그러니까 그 당시 생각을 해봐. 일제강점기 끝나고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일종의 친일을 했던 사람들일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땅을 다 사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두 번째로 비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3번에 답은 4번인데요. 그 개 못 같은 소리 인전 N간치 해두라는 영감의 말은 이해타산의 관점에서 광복을 바라보는 한덕문의 태도를 비판하는 것이겠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 이해타산의 말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이해타산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는 이득이라고 했어요. 해는 해로운 거예요. 나에게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을 타산, 계산을 두드려 본다. 그러니까 재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나한테 이득이 될까? 손해가 될까? 이게 바로 이해타산적인 태도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이해타산적인 태도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네. 네, 나에게 손해가 될 것만 계속 생각해가지고, 아이, 그럼 이거는 얘 못 도와주겠다. 아유, 내 시간 아까워, 돈 아까워. 이렇게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이해타산이 필요할 때가 당연히 있죠. 당연하죠. 네, 하지만 그런 태도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네. 자, 이 영남의 말은 뭐냐면, 너는 일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땅을 팔았고, 그 땅을 내가 경영권을 갖게 되었는데, 뭔 네 거라고 우기고 있느냐? 개소리는 집어쳐라! 라고 하는 것이지, 이해타산의 과정에서 광고를 바라보는 것을 비판하는 것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4번이 답이고요. 그리고 보기 3번을 보시면 허망하고 해픈 값을 하느라고 술과 노름을 쓸쓸히 좋아한다. 누가요? 한동문이요. 한동문이 술 마시고 도박하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땅을 잃어버린 이유는 개인의 성격적 결함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3번은 맞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여러분 지금 핸드폰 다 갖고 계시죠? 네. 핸드폰에서 네이버 들어갈 수 있죠? 네이버 한번 들어가보세요. 앞에 있으세요? 아니야. 자, 거기 들어가시면 요렇게 한번 검색해보세요. 메갈.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메갈이 나올 겁니다. 메갈. 내가. 네, 메갈이 나와요. 그러면 그 밑에 메갈으로 검색하시겠습니까를 누르셔서 요걸 한번 찾아보세요. 메갈.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 아유, 안타깝다. 데이터가. 데이터가 편집이 안 되는데. 아유, 안타깝네. 저 여기에 스터디 카페 다녀가지고 어. 한 칸이나 두 칸 연결되는 거 알아요? 아, 그냥 데이터로 해, 그냥. 내가? 티귿 받침이야. 얘가 그럼 여기, 눌러. 이거요? 아니, 거기 파란색, 그럼 나왔지? 오픈 사전 나왔죠? 좀 눌러. 아 이거 눌러. 네. 왜 터치를 못하지? 여기 무슨 막 설명 나와있죠? 내가 네, MBC 매각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 그 2번 문제에 나왔던 맷갓을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에 대해서 누가 작성했는지 이름이 나오죠? 선생님이요? 네, 선생님입니다. 잠깐 WL. 네. 이거를 지금 하려고. 거기 보시면 싫어요. 누가 눌렀어? 누가 눌렀어? 제가 눌러드릴게요. 싫어요를요? 네. 야이씨, 안돼. 좋아요 눌러 빨리. 아 싫어요. 좋아요 눌러 빨리. 싫어요. 72개 받았단 말이야. 아 선생님 이거죠. 선생님 왜 이렇게 제가 좋아? 눌러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눌러주셔야 여러분들의 후배들이. 이거 72개가 혹시 다 저야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지금 이 메가스 선생님이 이거 다 쓴 거예요? 네, 그걸 내가 쓴 겁니다. 네. 웃기네. 이거를 언제 작성했는지를 봐봐. 2005년. 2005년이야. 야, 선생님 초등학교 때야. 야, 초등학교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답을 다 맞춰드렸으니까 우리 이제 오늘 또 진도 나가야 되겠죠? 자, 여러분 지금 혹시 몇 분입니까? 지금 그러면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 진짜 목마르고 졸려